안녕하세요. 이번에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등장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요새 참 저는 솔 ETF 하면서 느낀 게 네, 트렌드가 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창 처음 뵀을 때 21년도였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때, 네. 그때 또 탄소 한창 이야기 있었었고 탄소 배출권. 그 다음 있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조선 쪽. 맞습니다. 예, 조선. 예, 되게 히트작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전. 네, 원자력, 네, 미국 미국 원자력, 원자력, 네, 네, 한국 히트 있었고, 원자력도 있고, 뭐 양자 컴퓨팅도 있고. 아, 맞네요. 아, 지금 굉장히 트렌드하구나. 네, 트렌드를 네. 잘 잡는 솔 ETF. 그러면서 솔에서 계속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차이나 쪽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ETF 이야기도. 네, 그렇죠. 초창기에 좀 했었죠. 저희가 예. 2022년에 중국 ETF를 상장을 하고 사실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도 새로운 중국 투자 전략 ETF가 나와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나왔는데 한 3년 시간 동안 이제 중국 ETF 상장을 안 하다가 이제 중국 증시가 다시 조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보면은 그동안 한창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사이에 보니까 중국 지수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작년 말부터 중국 증시가 좀 살아나는 예.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할 때 가장 큰 테마가 AI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AI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정책 속에서 각국이 투자를 활발히 하고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 같이 이 AI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유효하고 여기에 사실 중국이야말로 굉장히 인구 구조의 변화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일가구 일자녀 정책 속에서 태어난 MZ 세대들이 이 중국의 소비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AI를 중심으로 한 테크 쪽에 중국 투자 전략을 조금 포커스하고 있지만 또 약간 시각을 넓혀서 본다라면은 소비 시장에도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 이제 솔 ETF의 두 가지 차이나 투자 전략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국이 지난 10월에 그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AI 밸류체인에 대해서 육성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의 기반이 되는 특히 반도체 국산화에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투자 전략 한번 꾸려보면 좋을 것 같고 때마침 솔 ETF의 2022년도에 상장한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ETF가 있는데요. 이 ETF가 반도체 비중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효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11월 25일에 중국 소비 시장의 어떤 변화를 조금 트렌디하게 따라가는 그런 전략의 ETF인 솔 차이나 소비 트렌드 ETF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엔비디아 칩 수출 뭐지 이거 얘기하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자, 참모진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좀 돈의 원리를 생각하는 거고 참모진들은 맞아요. 안 된다. 이제 AI는 서로 서로 경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더 자립화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중국의 AI 그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한 게 올해 초인 것 같아요. 딥시크의 출현으로 중국의 그 AI 기술 LLM 모델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AI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죠. 이제 중국이 따라오는구나. 미국 AI도 이제 끝물인가 보다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중국이 빨리 따라오니까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해서 기술의 격차를 그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중국은 딥시크로 한번 우리의 그 능력을 실력을 검증을 했으니 더 빠르게 따라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AI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버블론을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빅테크들의 투자죠. 빅테크들의 투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되고 있네. 아직 AI는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빅테크의 어떤 투자 확대가 중국 AI 그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이제 AI 분야에 3,8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이제 한 77조 원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딥시크가 지난 2025년 8월에 중국산 AI 반도체 칩과 호환이 되는 그런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자립에 조금 그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의 투자 의지에다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또 정부의 의지겠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소울도 그 반도체 소부장 ETF가 있었죠? 2023년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의 많은 그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2019년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화의 니즈를 크게 느꼈고, 그때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칩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화웨이라든지 캠브리콘과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 학습용 칩에서는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 추론용 칩에서는 이제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약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칩 설계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그 화웨이의 AI 칩을 이제 그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AI 파운드리 공장이 올해 말부터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스믹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이 화웨이의 AI 반도체 칩을 이제 스믹에서만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화면에서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중국의 이제 주요 파운드리 기업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뭐 스믹이라든지 화홍이라든지 넥스칩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노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다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느냐? 상해 거래소의 스타마켓, 과창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시장에 조금 투자하고 있는 ETF가 중국 반도체의 어떤 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과창판에 있는 거를 개인들은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홍콩을 통해서 스타커넥트로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 조금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주식 시장에도 과창판 관련된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저희 소울 ETF에서도 여기에 약간 그 운용의 유연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이제 과창판 50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하는 소울 육성산업,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ETF가 있고, 중국의 어떤 반도체의 어떤 발전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AI 칩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또 분야가 우주항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재밌어서, 아직은 뭐 AI 칩만큼 잠재성의 폭발적인 시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중국이 최근에 15차 5개년 계획에서 우주항공을 4대 전략 신흥산업으로 그 지목을 했기 때문에, 뭐 내년 중국 전략을 볼 때 우주항공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주항공에서도 그 통신용 RF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마이크로웨이브와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과창판에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 반도체 하면은 이렇게 국산화, 예. 소부장 그리고 파운드리 뭐 칩 그 설계하는 기업들 육성을 한다라는데 얘네들이 상장되어 있는 주요한 거래소가 어디지라고 봤을 때 이제 상해 거래소의 과창판을 좀 떠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네. 기술 속도 많이 따라오고 있네요.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전력으로 이렇게 투하를 하면 네. 이게 그 속도를 따라가게 되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또 따라잡힐까 무서우니까 또 더 투자를 하게 그러니까요. 되고 시장 자체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뭐 이제 AI를 여러 산업에 융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력이 더 발전을 해야 될 텐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죠. 상황은 더욱더 기술력이 같이 동반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이길까, 누가 승기를 들까 이런 것을 본다기보다 그런 경쟁 속에서 좋은 환경이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솔 ETF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이미 이제 그 이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 ETF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창판의 그 개설의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18년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기술혁신 기업을 위한 어떤 새로운 그 시장을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한 후 8개월 만에 2019년 7월부터 과창판 시장의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논의가 되고 개설이 될 때까지 8개월밖에 안 걸렸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혁신 기술에서 굉장히 그 어떤 자본 시장을 통해서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를 하고 조금 더 쉬운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개설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솔 ETF에서는 중국이 육성하는 그런 산업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략의 ETF다라고 해서 차이나 육성 산업 ETF로 네이밍을 했고요. 그 지수에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 과창판 50입니다. 그 네. 스타마켓 과창판 시장에서 좀 규모가 가장 큰 5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그 전략의 지수인데 반도체가 70%예요. 네, 굉장히 그냥 반도체 지수네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지수이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중국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해 캠브리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반도체 칩 설계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지수에서 10% 정도 비중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한 10%. 이 기업은 이제 뭐 CPU라든지 GPU 국산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믹,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서 예전에는 HBM만 얘기했다가 지금은 HBM 생산 때문에 그 공급이 축소된 범용 D램도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제는 AI에서도 낸드 분야의 이제 메모리도 굉장히 수요가 올라가면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창판 50 지수에 바이윈 스토리지 테크놀로지라는 낸드 기업도 포함이 되면서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밸류체인을 좀 오롯이 담고 있는 ETF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낸 과창판 지수다 볼 수 있네요. 네, 거의 다 들어가 있네. 네, 다른 뭐 약간의 뭐 소프트웨어, 뭐 헬스케어 조금 들어가 있지만 보시면 반도체 이외에도 IT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IT에 특화된 지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쨌든 이제 AI 경쟁 때문에 AI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리기도 하지만 또 지금 하나가 이제 소비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솔에서 그러면 소비 아까 관련해서 ETF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은 중국을 바라볼 때 미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 때문에 테크, 뭐 IT, 반도체 이런 쪽 많이 보고 계신데 중국은 소비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하면은 비싼 술이죠. 마오타이. 근데 그게 시총 1위 아니었었어요? 시총 1위였었죠. 마오타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어딘가 간다라고 하면은 명품이고 고급차고, 이런 중국인들은 뭔가 사치, 자기 그 어떤 재력을 뽐내고 싶은 그런 소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 시장에서는 그러한 기업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중국 여행객들 한국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면세점 관련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장난 아니었어요. 많이 네, 올랐죠.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들어온다고 했을 때 면세점 안 가고 안 올리브영 가죠. 가요. 맞습니다. 네. 올리브영 가고 네. 더 뭐랄까 가성비 좋은 소비를 하고 체험하고 싶어 하고 어떤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어떤 소비를 하고자 하는 거지, 뭔가 막 비싼 거 싸게 사는 그런 소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변화를 투자할 방법이 국내 시장에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거의 마오타이로 대표되는 구소비의 시대에서 팜마트, 라부부의 팜마트가 이끌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소비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새로운 ETF를 출시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 중국의 이제 인구 조절을 위한 1가구 1자녀에서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득 수준도 높고 가처분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비의 여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소비 패턴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전략 잘 반영해서 11월 25일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와, 이건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다 AI 트렌드에서 이게 일단 신소비라는 단어를 딱 이제 등장을 하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소비 트렌드는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제가 기억나는 건 팜마트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예. 팜마트가 엄청난 이거는 사실 중국의 내수에만 국한된 소비라기보다는 중국의 소비 관련 기업이 글로벌화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증명을 했죠. 팜마트, 라부부의 팜마트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중국 소비 시장이 소비 기업들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ETF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팜마트 말고도 네. 또 그 주목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그래서 기업들이요? 구성 종목 한번 보시면은 뭐 팜마트, 라부부로 대표되는 팜마트, 그리고 그 금 위주의 주얼리 브랜드 기업인 라오프 골드라는 기업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타스포츠, 유명하죠. 네. 중국의 그 젊은 MZ 세대들이 과거 한국에서도 열풍이었던 이제 캠핑 이런 데 관심이 요즘 최근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의류 장비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유망 IP 그 기업들과 콜라보해서 이거를 단순히 이제 뭐 소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뭐 스타샤인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차이나 소비 트렌드 ETF의 주요 종목인데, 저희가 그 구성 종목들의 소비를 조금 성격별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소비. 그게 바로 라부부와 같은 어떤 굿즈를 내가 소장을 한다라는 그런 기쁨. 그래서 팜마트가 그런 그 소장 가치가 있는 소비에서 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팜마트의 주가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라부부에 대한 그 캐릭터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고 좀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요. 뭐 그 라부부 이외에도 몰리라든지 스컬 판다와 같이
그 캐릭터로만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오.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캐릭터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의 어떤 다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더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이 기업의 마진율이 높더라고요. 뭐 한 30% 40% 정도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프 골드도 소장 가치가 있는 소비의 대표 주자인데 사실 이 라오프 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얼리를 하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 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적 욕구와 자산 보존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산 증식을 하지만 네. 그거를 또 동시에 입기도 한다. 입는 자산의 대표 주사로서 이제 라오프 골드가 그냥 금 라부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아무래도 네. 금 가격에 조금 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MZ세대에서는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 고객과 거의 한 7, 80% 정도 고객층이 겹치고 있고 뭐 백화점 매출도 다른 명품 브랜드와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미있는 네, 소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 소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IP를 단순히 이제 뭐 보유하고 뭐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IP 경험을 이제 체험하는. 그래서 스타샤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호날두 박물관 그리고 원피스 애니메이션 전시회 운영을 하면서 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팬덤이 있는 어떤 스포츠 스타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예,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카테고리로는 이제 뉴 라이프스타일 소비인데 그 중국의 외식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밀크티, 이제 중국의 밀크티 시장이 크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쉐 그룹이 중국의 이제 밀크티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로서 다양한 어떤 외식 트렌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울 차이나 소비 트렌드 ETF에서도 주요한 구성 종목으로 담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 소비를 이제 신소비라고 했잖아요. 네. 구소비는 어떤 건지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중국의 소비 시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소비 시장, 마오타이의 시대에서 팜마트의 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마오타이는 단지 뭐 고급술, 비싼 술뿐만 아니라 어떤 지위, 관계,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중국의 소비를 본다라면은 이 과시 욕구가 소비의 어떤 그 욕구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키 드라이버였기 때문에 고급 술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고급 차라든지 이런 소비 시장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지금 중국의 소비 시장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나의 어떤 취향에 맞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비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트토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IP라든지 새로운 어떤 외식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주요한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오타이가 그 권력의 술이었다면 팜마트는 취향의 언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 사실 올해 이 두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오타이는 연초 이후에 뭐 꾸준히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이죠. 한동안 안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 팜마트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약간 빠르게 올라온 그 주가에 약간은 좀 부담을 느끼면서 다른 그 레벨로 주가 레벨을 좀 터치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중국의 소비 시장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 소비 투자 전략으로는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소울 차이나 소비 트렌드 ETF가 이런 중국의 소비 시장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들어보고 나니까 이게 네. 또 중국은 또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또 여행도 많이 와서 소비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소비 트렌드가 한국의 여행 소비 트렌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딱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중국 투자에 있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그 다양한 그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AI 시대에는 결국에는 반도체부터 튼튼하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고 있는 중국의 AI를 투자를 할 때에는 중국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소울 ETF가 또 미국 AI 시리즈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상장한 것이 이제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전력 쇼티지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순서대로 상품을 상장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육성 의지가 정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 소비 시장은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지만, 또 이 소비 트렌드를 잘 잡아서 그 중국 시장에서, 로컬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부부도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구권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니즈,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시장의 어떤 글로벌화하는 기업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 번씩 ETF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분야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이 공식을 우리가 또 배워가지고 또 본인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쏠쏠한 ETF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